세상에 돈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에게 돈은 늘 부족합니다. 나만 피해가는 돈복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돈은 어떤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듯합니다. 정말로 돈을 지배하는 게임과 규칙이 있다면 그건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TV의 이시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의 일부 내용과 핵심 줄기를 발췌하지만 주로 저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요리 재료는 책이지만 음식 만드는 요리사는 그레이스TV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돈을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문, TV 등 미디어에 등장하는 자주성가한 부자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벌, 뛰어난 외모와 남다른 배경을 지니지 않고도 부자가 된 사람들에겐 꼭 집어 이야기할 순 없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돈이 쩍쩍 붙는다고나 할까요? 부자들처럼 돈이 알아서 달라붙는 매력이 나에게는 왜 없을까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듯 말듯한 그 무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한 책이 없나 하고요. 이 책 머니의 작가 론 무어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30살에 성공을 거머쥔 백만장자 사업가입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으나 자수성가해서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와 경험담을 추려서 이 책을 출판하면서 가난한 국가와 비민주적인 사회체제보다는 선진국 시스템에 적절한 내용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선 부자들은 돈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 진정한 부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자들에겐 돈에 대한 철학 내지 믿음이라고나 할까? 그 뭔가가 있다고도 그도 말했습니다. 억만장자들만 지니는 독특한 DNA는 분명 없지만 그들만 가지는 남다른 생각은 확실히 있다고. 이른바 부의 철학의 핵심은 돈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는 우선 돈에 대해 긍정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불행하게 하는 것도 바로 돈이다. 고로 돈이 행복을 만드니 행복하려면 돈에 대해 긍정하라. 이 말이 핵심 철학이네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비관론 대신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빈부격차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아니면 사회 기여에 집중하면서 정당한 부를 즐기며 살겠는가? 라고 독자들에게 뼈를 때리며 묻습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돈 벌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돈을 끌어당긴다. 즉, 돈이란 건 자신에게 가장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에게 이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의 철학을 강조한 그는 다음으로 돈이 흘러가는 패턴에 눈길을 줍니다. 그가 주장하는 돈의 흐름, 즉 시스템은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패턴을 볼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 그는 원래 돈 그 자체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서비스와 가치를 향해 흐른다고 합니다. 얼핏 맞는 말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와 가치는 뭘까요? 아마도 상대방이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할 만한 무엇이겠지요? 그게 노력이든 재능이든 친절이든 아이디어이든 어쨌든 가치를 높여 돈이 당신에게 흘러가게끔 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좀 어렵네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 그는 부자가 되려면 대가를 받을 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높은 가격을 매기라고 합니다. 그가 책에서 말하는 가치는 재능과 노력,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주위의 평판, 신용, 브랜드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가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면서 이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바로 부를 증진시키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억만장자는 변화를 만들어 돈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 부자가 된 사람이요. 또한 백만장자는 흘러가는 길에 서서 돈을 손안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아니, 돈이 흘러가게끔 해주는 요소는 무엇이며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요소들은 크게 마음가짐과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른 행동 전략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라는 옛말과도 통하지 않을까요? 마음가짐의 범주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보다 돈을 긍정하라.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으려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돈을 벌어 내가 베풀면 내 주위가 행복해진다는 명제를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겠습니다. 책은 이런 부의 철학을 다시 세분화시켜 책의 여러 부분과 문단에 걸쳐 강조합니다. 긍정적 자존감이 당신의 순자산이라 말한 작가는 자산을 높이는 몇 가지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세상에 감사하고 스스로 부자가 될 거라 믿어라. 목표를 세우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라. 또한 되도록 감정을 지배하라. 이렇게 해야 돈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 시도 때도 없는 불평과 자기 변호와 정당화는 평판과 신뢰를 추락시켜서 결국 자산을 불릴 기회들을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뢰는 돈과 직결되니 평판을 관리하세요. 이제 행동 전략, 즉 이 책의 핵심적인 논제인 부를 지배하는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법칙은 바로 자기관리, 이 책에서는 레버리지라고 일컫는 행동 전략입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 부자가 된 도구가 바로 행동 전략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돈을 벌게끔 하려면 가치가 낮은 일에 시간을 쓰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써야 하며 명확한 행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행동 전략의 첫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야말로 인생 관리 그 자체이므로 투자 시간, 기회비용, 그리고 자산 수익률 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메모, 문서와 영상 등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시간을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부, 자격증, 직접 재산권 취득 등 교육에 들일 투자와 사업, 대출, 파트너십 등 활동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배분해야 합니다. 비전의 크기가 여러분이 누릴 부의 크기와 비례한다면 결국 일정 정도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을 일컫는 것이 아닌 돈에 연결되는 비전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효율적일수록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해 주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돕고 당신을 빛나게 하며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 미래의 트렌드, 실패에서 배우는 도전 정신 등 이 책에서 강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이 레버리지의 핵심이며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요리한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책을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덧붙인 이 책을 읽을 때의 주의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후진국인 경우 부당한 대물림을 방조하는 사회구조에 의해 가난한 사람이 부를 창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부당한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인상 깊게 본 대목은 자존감과 평판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은 바로 기부였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줄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